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해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는 외교적 보이콧 결정을 내렸습니다.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종전선언에 부정적 영향이 커졌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첫 소식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확인함에 따라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이벤트 무대로 활용하려는 한국 정부의 종전선언 추진 방식이 어려워졌다고 한국 내 전문가들이 분석했습니다. 한국의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의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중국이 종전선언에 대한 참여 의지를 분명히 하면서 사자구도가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선언은 종전선언 추진 동력을 크게 떨어뜨릴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대한 외교적 보이콧이라는 것은 결국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적극적인 견제 행위인데, 그런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위해서 별도의 정상회담을 따로 개최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성이 낮을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봐요. 한국 외교부 산하 국립외교원 김현욱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적 보이콧 결정 이후에도 한국 정부는 종전선언 동력을 유지하려 하겠지만 올림픽 보이콧 동참 여부를 놓고 미국과 중국 양측으로부터 이중 압박에 놓이게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미국이 주도하는 자유주의 국제질서에서 중국을 완전히 배제를 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또 시진핑 정권에게 어느 정도 국내 정치적으로 타격을 입힐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다주는 그 올림픽 보이콧을 실행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미국 입장에서는 동맹국이나 파트너 국가들이 여기에 동참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이겠죠. 한국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봐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전병곤 선임연구위원도 미중 갈등이 한층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국 협력이 필요한 사안인 종전선언이 경쟁 구도 속에 묻힐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종전선언으로 얻을 이익이 있는 중국이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 북한의 종전선언 참여를 적극 설득할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습니다. 북중 채널을 활용을 해서 만약에 종전선언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타개하는 한국의 요청과 그런 것을 받아들인 중국의 요청을 만약에 북한이 수용을 한다고 한다면은 북한의 입장에서는 자기네들이 그걸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그것을 이제 중국이나 한국으로부터 받아내야 되겠죠. 전문가들은 북한에 대한 국제올림픽위원회 IOC의 국가자격 참가 불허 통보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종인 오미크론의 확산까지 겹치면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올림픽 방중 가능성은 한층 더 희박해진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미중 갈등 격화 속에서 미국으로부터 제재 완화 등의 선제적 양보를 얻기 어려운 상황으로 치달으면서 종전선언에 대한 관심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앞서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는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종학살 등 중국의 인권 탄압을 이유로 내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외교적 보이콧, 즉 정부 대표단 파견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주 민주주의 화상 정상회의를 개최합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백악관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의 외교적 보이콧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6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는 2월 중국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미국이 불참할 것이냐는 질문을 받고 신장 위구르 자치구의 인종학살 등 중국의 인권 침해 문제를 지목하며 올림픽에 정부 대표단을 파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he Biden administration will not send any diplomatic or official representation to the Beijing 2022 Winter Olympics and Paralympic Games, given the PRC's ongoing genocide and crimes against humanity in Xinjiang and other human rights abuses. 사키 대변인은 그러나 올림픽에 출전하는 미국 선수단에 대해서는 전폭적인 지지와 100% 응원을 보낸다며 선수단 파견은 허용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정부 대표단의 불참만으로도 중국의 인권 문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I don't think that we felt it was the right step to penalize athletes who have been training, preparing for this moment, and we felt that we could send a clear message by not sending an official U.S. delegation.
이런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9일과 10일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합니다. 한국과 일본, 영국 등 110개국 지도자와 시민사회가 참석해 민주주의 강화를 위한 협력을 결집하는 자리인데 권위주의 차단과 부정부패 척결, 인권 존중과 증진이 핵심 의제라고 국무부는 밝혔습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워싱턴의 민주주의 관련 민간단체가 6일 이번 행사를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해 전 세계의 민주주의가 점점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며 비민주적 권위주의 국가 지도자들의 행태를 지적했습니다. And the COVID-19 pandemic has given anti-democratic leaders new tools to engage in repression by using public health as an excuse to restrict people's freedoms.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대해 북한 외무성은 미국은 민주주의에 대해 논할 자격이 없는 나라라고 주장하고 중국은 민주에는 하나의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한 가운데 웬디 셔먼 부장관은 미국을 포함해 완벽한 민주주의는 없지만 건강한 민주주의에서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스스로의 결점을 정직하게 직면하고 극복하는 것이라고 밝혀 중국이나 북한 같은 나라들의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다른 동맹국들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보이콧에 대해 각국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영국과 캐나다 등 현재 보이콧을 검토하고 있는 나라를 비롯해 한국과 일본 등의 동참 여부가 주목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미국이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결정에 대해 동맹과 사전에 상의하고 결과를 알렸으며 각국의 주체적인 결정을 기대한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 고위 관계자는 7일 미국의 외교적 보이콧 결정에 한국과 일본 등 영내 동맹국의 동참을 기대하느냐는 VOA의 질문에 미국은 동맹 파트너 국가들과 외교적 보이콧에 대해 상의하고 그 결정을 알렸으며 그들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각국이 자신들의 일정에 따라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베이징 동계올림픽 외교적 보이콧 결정에 대해 한국 청와대는 다른 나라 정부의 외교적 결정에 대해 언급할 사항이 없다는 짧은 논평을 내놨고 최영삼 한국 외교부 대변인은 7일 정례 브리핑에서 사전에 미국이 보이콧 결정 사실을 알려왔지만 동참 요구는 받지 않았다면서 한국 정부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평화와 남북 관계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며 성공적으로 개최되기를 지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럽연합 EU가 북한인 2명과 기관 1곳 등에 대한 인권 제재를 1년 연장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번 결정이 전 세계의 인권 침해와 학대를 규탄하겠다는 유럽연합의 의지를 확인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럽연합의 주요 정책결정기구인 유럽연합 EU 이사회가 6일 북한 등 여러 나라에서 발생한 심각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들에 대한 제재를 2022년 12월 18일까지 1년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EU 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이에 따라 14명의 개인과 4명의 기관에 계속 제재가 부과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경우 북한 내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정경택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 등 기관 1곳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제재 대상에 올랐습니다. EU 이사회는 이번 결정에 대해 전 세계 인권 침해와 학대를 규탄하고 모든 수단을 사용할 것이라는 EU의 의지를 확인하고 인권이 보편적이고 불가분하며 상호 의존적이고 연관돼 있다는 점을 재확인시켜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유럽연합의 인권 제재 대상에 오르면 EU 내 입국이 금지되고 영내 자산이 동결되며 EU 회원국 개인이나 기관이 제재 대상에게 직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지난 2020년 12월 7일 책대된 EU의 세계 인권 제재 체제는 전 세계에서 중대한 인권 침해와 학대에 관여하거나 연루된 책임이 있는 개인과 기관들을 EU가 제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EU 이사회는 지난 3월 22일 심각한 인권 침해를 이유로 북한과 중국, 리비아, 러시아, 에리트레아, 남수단 등 6개국의 인권 제재를 부과하면서 북한의 정경태 국가보위상과 리영길 사회안전상 등 개인 2명과 중앙검찰소 등 기관 1곳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유는 당시 제재 조치를 취하면서 국가보위성이 북한 정권의 억압적 보안 정책을 시행하는 대표적 기관이며 수장인 정경택은 고문과 잔인한 반인륜적 처우, 비사법적 처형, 강제 실종, 자의적 체포, 북한에 만연한 강제 노동과 성폭력 등 북한 내 심각한 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사회 안전성은 북한을 탈출하는 주민들을 신문하고 처벌하는 등 억압적 치안 정책의 대표적 기관으로 정치범 수용소 등 구금시설 내 고의적 굶주림과 반인륜적 처우 같은 심각한 인권 침해와 관련해 리영길 사회 안전상에게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중앙검찰소는 기본적으로 불공정한 재판에서 정치적 위법 행위자들에 대한 기소와 처벌을 담당하며 국가보위성 사회 안전성과 긴밀히 공조해 북한 정권의 심각한 인권 침해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유럽연합은 앞서 북한 정권의 핵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기간 9곳에 제재를 부과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북한 조선엑스포 합영회사에 사이버 제재를 부과하는 등 경제, 인권, 사이버 등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대북 제재 조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일본 정부는 북한 등 영내 위협에 대비한 적 기지 공격 능력 확보 등 방위태세 강화 방안 마련과 또 납북자 문제 등 북한 문제 해결 방안을 적극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기시다 후미오 신임 일본 총리가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6일 일본 국회에서 임시 국회연설을 갖고 영내 적국들의 활동 등 영내 안보 환경이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해지고 있다면서 적 공격 전 적국의 미사일 기지 등 군사 거점을 선제 공격해 파괴하는 적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새 국가안보 전략, 또 중기 방위력 정비 계획을 확실히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 정권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은 일본 정부에게 가장 중요한 해결 과제라면서 모든 납치 피해자들의 조속한 귀국 실현을 위해 미국 등 유관국과 연계해 전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또 지난 2002년 조인된 일본과 북한 간 평양선언에 근거해 북한 정권의 핵과 미사일 개발, 납북자 문제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하고 불행한 과거를 청산할 것이라면서 임기 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이 만나 일본과 북한 간 국교 정상화 등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6.25 한국전쟁 당시 한국군으로 참전했다 북한의 포로로 붙잡힌 뒤 탈북해 한국에 귀환한 국군 포로의 일대기를 다룬 온라인 전시가 공개됐습니다. 북한 인권자료전시관인 북한인권 라키비움은 최근 웹사이트와 사회연결망 서비스를 통해 탈북 국군포로 박용석 씨가 실제 겪은 일화와 또 국군포로 연구자료를 토대로 국군포로 헌정특별전시인 귀한, 오래된 기억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1950년 한국군에 입대해 북한 인민군의 포로로 붙잡혀 탄광에서의 강제노동과 북한에서의 가정생활, 또 기적과 같은 탈북, 한국으로의 귀환 등 자전적 회고를 담았으며 전시회 측은 국군 포로들의 고령화 등으로 인한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널리 알리고 일반 시민들의 관심을 촉구하기 위해 이 같은 전시회를 마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1994년 고 조창호 중위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북한을 탈출해 한국으로 귀환한 국군 포로는 모두 80명이며 이 가운데 올해에만 5명이 사망하면서 국군포로 생존자는 현재 15명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상으로 VOA 모닝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